젊어 보이기 싫은 분 있나요?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 젊어 보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게 뭘까요? 고혈압, 당뇨를 포함한 각종 대사질환이 없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관절이 튼튼해서 젊은 사람만큼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어깨 관절이 굳어서 자유롭게 팔을 움직이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어느 날부터 생활이 불편해진다면 기본적인 사회생활이 망가질 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저는 통증의학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5살 아들을 둔 30 중반 의사로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면서 내적 건강, 외적 동안을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에서는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까지 환자분들에게 직접 교육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보는 질환이죠. 오십견, 동결견, 어깨가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 질환, 오십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어깨가 굳어서 움직이기 어렵고 아프신데 원래 나이가 들면 오십견 오는 거지, 불편해도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면서 통증을 참거나 가끔 주사 맞아가며 버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진료실에서 어깨 염증을 줄여주는 주사, 어깨 연골 주사, 그리고 어깨신경 차단술까지 어깨의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굉장히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치료보다도 훨씬 중요해서 저한테 진료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열심히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깨 관절이 굳는 과정부터 동결견, 오십견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구체적인 방법, 어깨의 회복을 획기적으로 도와주는 운동 3가지, 어깨의 안 좋은 자세와 좋은 자세까지 싹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어깨 관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깨 관절을 이루고 있는 건 크게 이 팔뼈, 위팔뼈, 날개뼈, 쇄골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핑크색으로 보이는 건 뭐죠? 인대들인데요. 회전근개,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여기 있는 인대들이 바로 그 유명한 회전근개를 구성하는 인대들입니다. 이 날개뼈의 앞쪽에 붙어서 팔뼈를 앞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견갑하근, 그리고 날개뼈 뒤쪽 위에서부터 나와서 팔뼈 바깥쪽에 붙어서 팔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극상근. 이 극상근 많이 들어보셨죠? 극상근 증후군, 극상근 파열, 극상근에 석회가 찼다, 굉장히 익숙한 친구일 겁니다. 극상근의 아래로 뒤쪽에서 나와서 팔을 뒤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극하근, 그리고 극하근 아래에서도 소원근이라는 작은 근육이 나와서 팔을 뒤쪽으로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친구들이 팔의 움직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전근개를 이루는 견갑하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은 팔의 움직임보다도 어깨의 안정성에 더 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깨 관절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관절이기 때문이에요. 불안정하다는 말이 안 좋다는 말 아니냐고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 이야기를 할 때 팔, 다리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다리는 팔만큼 자유로운 관절인가요? 아니죠. 다리는 팔만큼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이기가 어려운 관절이죠. 팔이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게 좋긴 좋지만 꼭 좋은 것만 있을까요?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우리는 팔을 이용해서 배드민턴, 테니스, 수영, 농구, 배구 다양한 스포츠를 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관절이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같이 한번 움직여 볼까요? 팔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은 가장 많이 손상을 받는 게 극상근입니다. 이 모형에서는 극상근이 굉장히 얇게 표현되어 있지만 초음파상에서는 이렇게 극상근은 건강한 분들에서 굉장히 두껍게 잘 자리하고 있거든요. 팔을 들어주면 극상근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날개뼈 밑으로 쏙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극상근이 뼈 아래로 부드럽게 쑥쑥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팔을 드는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가끔은 극상근이 뼈에 긁히기도 하고 끼이기도 하고 다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극상근이 다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통증이 생기니까 팔을 들어 올리지 않고 최대한 어깨를 좀 가만히 있겠죠? 그럼 어깨를 움직이지 않고 팔을 잘 들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몇 개월에 걸쳐서 어깨 관절이 굳어버리게 됩니다. 극상근 뿐만이 아닙니다. 견갑하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팔을 안쪽으로 당길 때마다 통증이 생기니까 팔을 안쪽으로 당기는 동작 자체를 안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깨의 움직임이 많이 제한되게 되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 어깨 관절이 굳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회전근개를 구성하는 인대들의 문제가 생겨도 어깨는 굳습니다.
그러면 회전근개에 문제가 안 생기면 어깨가 굳는 일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어깨뼈 위로는 관절막이 감싸고 있는데요. 이 막이 큰 이유도 없이 갑자기 두꺼워지고 염증이 생기고 섬유화가 될 수 있어요. 정상 어깨 관절막은 이렇게 생겼는데 두꺼워진 곳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차이가 크죠. 이렇게 얇은 막이 이렇게나 두꺼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어떤 방향으로든 어깨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절막이 이유 없이 두꺼워지는 현상이 나이 50에 자주 발생한다 해서 이 질환을 50견 또는 동결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최근에는 발병 연령이 낮아지면서 30대에도 자주 생겨서 30견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니 그러면 이 막이 두꺼워지는 이유를 정말 하나도 모르는 거야? 다행히 어느 정도 원인들이 밝혀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 동결견과 가장 연관성이 많은 질환은 뭘까요? 고혈압, 고지혈증? 가장 연관성이 높은 질병은 당뇨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식단 관리의 중요성을 자주 설명을 하고 그와 관련된 영상도 많이 업로드하는 이유예요. 당뇨가 있으면 동결견의 발생률이 얼마나 높아질까요? 1.3배에서 1.6배만큼 높아집니다. 최근 30대에도 많이 생겨서 30견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한다고 했죠. 우리나라 30대의 비만율은 35.8%입니다. 그 뜻은 뭐죠? 30대의 3명 중 1명이 비만이라는 뜻이죠. 이런 이유로 요즘은 젊은 30대에서도 당뇨로 진단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이것도 동결견이 이른 나이에 발생하는 데 영향을 주겠죠. 자, 그럼 젊은 층에서 당뇨 말고 또 동결견에 영향을 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운동 부족과 나쁜 자세가 있겠죠. 이러한 복합적인 원인들 때문에 동결견의 발생 연령이 기존 50대에서 30대로 낮아지는 걸로 추정되고 있어요. 자, 이제 동결견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동결견을 진단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냥 어깨가 굳어서 병원에 갔더니 팔 한번 쓱 만져보더니 나이 들어서 온 동결견이라 하고 진단이 끝났는데?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앞의 내용을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의사한테 듣게 되면 굉장히 의아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회전근개를 구성하는 견갑하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에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돼요? 어깨가 굳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신체 검사도 꼼꼼히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초음파 검사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MRI 찍어보자고 하던데. 저는 어깨가 굳어서 오신 분들의 첫 진단 툴로는 MRI는 절대 권유하지 않습니다. 초음파부터 우선 꼼꼼히 봐드리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 초음파 기계는 깊은 곳은 잘 못 보지만 얕은 곳은 굉장히 상세하게 볼 수 있어요. 어깨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서 이 삼각근이 불룩하게 튀어나오신 분이라 해도 어깨 구조가 깊어봐야 얼마나 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로 이렇게 갖다 대면 어깨는 인대를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초음파를 살펴보면 회전근개를 구성하는 인대가 일부 손상된 경우, 인대가 전반적으로 부어있는 경우, 인대를 둘러싸는 막에 염증이 생긴 경우, 인대에 칼슘이 찬 경우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인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 인대 재생을 도와주는 주사, 체외 충격파 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를 병행해주면 굉장히 빠르게 호전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초음파만 보고 인대 손상을 진단한 후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비싼 MRI를 찍어야 할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나는 그럼 어깨 아파서 MRI를 찍었는데 돈 날린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초음파도 한계가 있어요. 특히 뼈가 가리고 있는 뼈 뒤에 있는 구조물을 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극상근은 어떻게 움직인다고 했죠? 이 날개뼈의 일부인 견봉 아래로 쓱쓱 지나다닌다고 했죠. 그럼 견봉 아래에 깊숙이 숨어있는 극상근은 초음파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런저런 자세를 취하면서 극상근을 견봉 아래에서 최대한 빼내서 극상근을 관찰할 수는 있지만 100%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날개뼈 앞쪽에 붙어 있는 견갑 하근의 경우에도 날개뼈의 일부인 오구돌기라는 뼈 밑으로 쓱쓱 지나다니게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런저런 자세를 취하면서 오구돌기 아래에서 견갑 하근을 최대한 빼서 볼 수는 있지만 100%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땐 뭐가 필요하다? MRI 촬영을 해서 인대 전체를 정확하게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초음파 검사를 10분간 정말 상세하게 봤어요.
이두박근부터 시작해서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막 다 보고 관절 안까지도 열심히 닿는 데까지 다 봤어요. 근데 이상이 안 보여요. 그런데 환자분은 팔을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환자분이 당뇨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뇨가 있으면 50견의 발병률은 얼마나 올라간다고 했죠? 1.3배에서 1.5배만큼 올라간다고 했죠. 거기다가 또 어때요? 초음파상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관절막이 자체적으로 두꺼워져서 발생하는 50견일 가능성이 높겠죠. 이럴 때 뭐가 필요할까요? MRI를 찍으면 도움이 되겠죠. 자, 물론 반드시 의무적으로 찍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MRI를 찍어서 관절막이 이렇게 두꺼워진 걸 직접 확인한다고 해도 치료에서 그렇게 바뀌는 건 없거든요. 하지만 또 원인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만큼 속 시원한 게 없으니까 찍어볼 수는 있겠죠. 그럼 이렇게 관절막이 두꺼워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인물은 어떻게 되죠? 썩죠. 우리 몸 관절막 안에는 관절액이라는 물이 있고 관절액 외에도 근육과 근육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물주머니들이 있어요. 그 물주머니들은 우리 인대들이 더 원활하게 움직이고 관절들이 더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있는 구조들입니다. 얘네들이 어깨가 굳어서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고인물은 썩는다고 했죠? 관절액과 여러 물주머니 안에 있는 물이 고여서 썩게 돼요. 썩는다는 말은 염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통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깨가 굳고 관절막이 두꺼워진 경우에는 염증을 줄여주는, 당장 불이 난 곳에 불을 꺼주는 화재 진압 주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급한 불을 꺼주면 어깨가 잘 돌아갈까요? 아쉽게도 그건 아닙니다. 주사 맞기 전보다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고 통증이 조금 줄어든 상태로 움직일 수 있지만 완전하게 회복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주사를 할 수 있을까요? 어깨에도 연골 주사를 할 수 있는데요. 무릎 연골 주사는 들어봤는데 어깨 연골 주사도 있어? 좀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깨 연골 주사도 무릎 연골 주사와 마찬가지로 1주 간격으로 3번 맞는 것까지는 보험이 됩니다. 어깨가 좀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어깨 연골 주사를, 그 쫀득쫀득한 연골 주사를 넣어주면 어떨까요? 어깨가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까요? 이번에도 아쉽네요.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전보다 통증이 줄어들고 좀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치유되진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진료보는 환자분들께는 동결견이 진단되고 첫 4주간은 1주 간격으로 한 번씩은 꼭 병원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4주라는 기간 동안 한 주에 한 번씩 주사 치료를 맞으면서 어깨 치료를 해주면 완전히 나아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떡하냐고요? 숙제가 있어요. 오늘 그 숙제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숙제 3가지입니다. 제가 내는 숙제는 뭘까요? 어깨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과 스트레칭입니다. 이번에도 준비물은 탄력 밴드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밴드인데 제가 뭐라 그랬죠? 운동 시작한다고 비싼 물품 사지 말라고 했죠?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3,000원짜리 탄력 밴드입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이쪽 어깨가 굳었다고 해볼게요. 스트레칭 밴드를 이렇게 양손으로 탄력 있게 잡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올려줄 거예요. 아니 선생님, 동결견 있으면 그렇게 안 올라가요. 맞아요. 아픈 쪽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잘 안 올라온다면 안 올라오는 대로 반대편 손으로 끌어서 이렇게 쭉 올려줄 거예요. 천천히 올라갑니다. 엄청 아프겠죠? 그래도 참고 되는 데까지 올립니다. 천천히, 천천히. 이게 가장 위라면은 가장 위까지 가서는 5초 버텼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옵니다. 몇 번 몇 세트? 5번, 3세트만 해주세요. 왜 그렇게 적게 시키냐고요? 너무 괴롭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요까지밖에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까지만 하면 됩니다. 숙제 검사를 따로 하냐고요? 저는 진료실에 항상 스트레칭 밴드가 있어서 숙제 검사를 합니다. 안 하면 혼나요. 숙제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한 주 뒤에 검사를 했을 때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호전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숙제예요. 이번에는 이 스트레치 밴드를 뒤로 잡아 볼 거예요. 이렇게 밴드를 뒤로 잡고 천천히 올릴게요. 아픈 쪽은 잘 안 올라가겠죠? 반대쪽이 당겨주면서 되는 각도까지 최대한 올려봅니다.
가장 위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5을 세요. 하나, 둘, 셋, 넷, 5. 버텼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자, 이것도 몇 번 몇 세트 할까요? 5번 3세트만 해주세요. 왜 이렇게 적게 시키냐고요? 너무 괴로우니까. 뒤로 잡고 올리는 것도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까지만 올리고 5초 버텼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한 주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제가 진료실에서 검사를 할 때 전주보다 훨씬 개선되는 각도를 보여요. 그리고 이 각도가 개선되고 가동 범위가 회복되는 게 동결견의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숙제입니다. 동결견이 생기면 팔을 이렇게 뒤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화장실에서도 다들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스트레칭 밴드를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건강한 팔로 아픈 팔을 위로 당겨줍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당겨주세요. 최대한 위로 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5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천천히 내려줍니다. 이것도 하루 몇 번 한다고요? 5번 3세트. 처음에는 팔이 뒤로 가는 것 자체가 아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밴드를 잡고 이렇게 팔을 뒤로 보내는 것만이라도 연습해 보기. 아주 간단하죠? 제가 동결견으로 진료보는 환자분들께 내는 3가지 숙제입니다. 저희 환자분들은 굉장히 성실하셔서 제가 이렇게 숙제를 내면 한 주 동안 열심히 하고 오세요. 주사치료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통증 호전이 조금 있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조금은 늘어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3가지 숙제와 주사치료를 4주 동안 한 주 간격으로 계속 병행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주 간격으로 봤을 때 환자분들의 통증과 가동 범위가 30%씩 팍팍 좋아지는 게 눈으로 관찰됩니다. 이 환자분들의 노력이 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동결견에서 회복은 많이 됐는데 어깨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알려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트레칭 밴드를 이용한 운동 2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두 운동의 핵심은 뭐다? 펭귄처럼 파닥파닥 움직이는 거다. 펭귄이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자, 처음에는 스트레칭 밴드 없이 팔을 천천히 바깥으로 외회전 최대 범위로 간 다음에 5초를 버티고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원위치. 잠시 쉬었다가 다시 원위치. 환자분들에게 이 운동을 시켜보면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팔꿈치가 이렇게 같이 바깥으로 빠져요. 이렇게 빠지는 거 말고 팔꿈치는 가만히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게 쉬워지면 어떻게 해요? 한 손으로는 스트레칭 밴드를 잡아서 저항을 걸어주고 운동하는 어깨 쪽은 요걸 잡고 외회전 자, 이 운동이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스트레칭 밴드를 이용하면 근육의 자극이 굉장히 크게 옵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팔을 한번 걷어서 보여드릴게요. 외회전,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고 자극이 좋은 운동입니다. 지금까지는 외회전 위주로 했죠. 내회전도 해주면 좋겠죠. 지금 저는 여기 책상에다가 묶었는데요. 문 고리에 걸어도 되고 어디든 그냥 걸 수 있는 곳에 스트레칭 밴드를 걸어두고 이렇게 잡고 내회전에서 5초 하나, 둘, 셋, 넷, 5 풀어주고 다시 내회전에서 5초 하나, 둘, 셋, 넷, 5 풀어주고. 이건 하루에 몇 개 할까요? 이 운동은 하루 20개 5세트를 해주세요. 어깨 강화에 굉장히 도움되는 좋은 운동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깨에 안 좋은 자세와 어깨에 좋은 자세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아주 간단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둘 중 뭐가 좋은 자세고 뭐가 안 좋은 자세일까요? 그렇죠. 아마 모두가 정답을 맞췄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자세는 어깨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를 하면 어떻게 돼요? 뒤쪽으로 모여 있어야 할 날개뼈가 옆쪽, 앞쪽으로 빠지게 되죠. 그러면 평소에 염증이 생기지 않아야 할 근육들에 염증이 생기고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가 지속되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른 자세는 어때요? 이게 바른 자세라는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떤가요? 훨씬 보기 좋지 않나요? 사람이 더 당당해 보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그냥 보기에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깨를 쫙 펴준 자세를 하면 어떻게 되죠?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목과 허리도 C커브를 이루면서 굉장히 자세가 좋아지죠. 평소 스마트폰을 보실 때 자기 자세를 신경 쓰지 않고 보시는 분들, 컴퓨터를 사용할 때 본인의 자세를 인식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거의 대부분에서 심한 라운드 숄더 자세를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러면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뭔가를 보고 있을 때는 라운드 숄더로 어깨가 잘 말리니까 뭔가를 볼 때는 어깨를 펴주도록 신경을 써주자 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영상을 보고 계시죠? 지금도 본인의 자세를 신경 써서 어깨를 쫙 펴고 영상을 봐주세요. 평소 자세가 물리치료, 도수치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물리치료와 도수치료에 의존하지 마세요.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도수치료를 2번 30분씩 받는다고 하면 일주일에 1시간 투자한 거죠. 167시간을 안 좋은 자세로 있다가 1시간 투자한 걸로 자신의 자세가 좋아지고 통증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조금 나쁜 마음이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어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외적으로 젊어 보이는 것보다 내적으로 젊어지는 겁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외적 젊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크죠. 아무리 겉으로 젊어 보여도 내적인 대사가 무너져서 당뇨병,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 곳곳에 합병증이 다양하게 생길 뿐만이 아니라 어깨 통증도 어떻게 되죠? 더 심해지죠. 각종 통증 질환, 그리고 다이어트, 건강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깊이 있는 영상들을 꾸준히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